봅시다. 일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형이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목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을 아시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일치하는 것, 내용으로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거구나. 그럼 난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2번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풀 때는 2번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을 때 그렇다면 박쥐는 먹이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박쥐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이거 그러면 A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이게 전부 다 직무적성이 연결된 게 여러분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식 부분에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플러 효과를 알면은 이거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 영역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상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란 이런 것인데 관측되는 파장의 길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사이렌 소리의 파장이 짧아져서 음이 높게 들리고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가는데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짧아졌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높게 들렸다가 그 다음에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도플러 효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도플러 효과 때문인데 박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수시로 바뀌는 반사음의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들 구급차가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가오면 반사음이 있으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도플러 효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는 A를 보시면 2번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기에 대부분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박쥐는 입이나 코에서 초음파를 만들어낸다. 자, 1번. 박쥐는 초음파를 입이나 코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 반향전위는 대부분의 육상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반향전위 정위는 육상동물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 감긴 횟수는 초음파의 지각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에 달팽이관에 대한 얘기를 했네. 4번에 박쥐의 초음파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의 주파수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A 읽은 거죠. A 읽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박쥐의 초음파와 구급차 사이렌 주파수는 동일하다는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니네. 일단 4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A를 바탕으로 2번부터 풀자고요. 2번 나왔으니까 푸는 거예요.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관측자와 파원이 정지해 있다가 파원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가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러면은 짧아진다라는 부분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2번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것이 물체에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향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 방향전이에 대한 얘기구나. 방향전이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동물로는 박쥐를 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모두 다가 육상동물은 아니다. 모두 다는 아니다. 모두 다 방향정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번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먹이를 손쉽게 포획하는 것을 보면 반향정리는 유용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방향전이는 유용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쥐는 성대에서 주파수가 초음파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코로 방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입이나 코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 그럼 남는 건 몇 번이에요? 일단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앞에서 요것만 딱 보고도 뭐 1번을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 찾아볼까요? 달팽이관에 그리고 감기 횟수가 2.5에서 3.3회로 1.75회인 인간보다 많기 때문에 박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에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 뭡니까? 달팽이관의 감기 횟수는 초음파의 지각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 얘기를 했고요. 뒤에 부분은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인 거고 2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가까이 오니까 짧아졌으니까 2번인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황 판단 평가라는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평가라는 것은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건데 부서원은 민지, 호영, 민서, 수연, 혜진 5명이에요. 자, 오케이. 부서원은 5명이네. 자, 그 다음에 과장은 회식을 제안했고 부서원 5사람 모두 선약이 있는데 과장은 부서원 중 참석 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이들만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한대요. 참석 희망 여부는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각 부서원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알지 못해요. 선약이 있을 때 회식 참석을 결정하면 선약을 미리 취소해야 하고 회식 불참을 결정하면 선약은 지켜져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회식 참석을 결정하고 회식이 실시되면 편익이라고 그랬죠. 편익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식 참석을 결정하고 회식이 실시되면 편익은 참석 부서원 수 곱하기 3이다. 그러면 5명이 다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얼마? 3 하면 최대는 15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 편익, 회식을 할 수밖에 없는 최소 편익은 3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명 곱하기 3은 9가 나오는 거죠. 최소 편익은. 그래서 이거는 최대 편익인 거고요. 이거는 최소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회식에서의 최대 편익은 15, 최소 편익은 9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회식 참석을 결정했을지라도 회식이 취소되면 편익은 0이래요. 취소되면 편익은 없어요. 회식 불참을 결정했으나 회식이 실시되면 편익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약의 편익 마이너스 참석 부서원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회식 불참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회식이 실시돼요. 회식이 실시되면은 선약의 편익은 모르죠. 선약의 편익은 모르죠. 그리고 참석 부서원 수라는 거예요. 편익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선약을 결정했을 때의 편익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약을 실행했을 때, 요거는 회식을 했을 때고 선약을 실행했을 때 우리 보자라는 거지. 그럼 선약을 실행했을 때는 선약을 실행하고 회식을 불참했는데 회식이 실행될 경우
선약의 최대 편익은 뭐예요? 선약의 최대 편익은 2명이 빠지는 거죠. 그죠? 회식을 했을 때입니다. 2명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2명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최대 편익인 거고, 최소 편익은 1명이 빠지는 거죠. 그죠? 1명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선약의 편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 편익은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편익은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최소 편익은 회식을 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선약 실행할 수 있을 때의 최소 편익은 그렇죠. 1명만 빠지는 거니까 잘못했네요. x-3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x-4가 되는 거죠. x-3, x-4가 되는 거죠. 1명이 빠지는 거니까 5명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5명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x-3, x-4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회식 참석했을 시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편익은 15 맞죠? 회식 참석을 선택했고 회식이 실제로 실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편익은 9 맞죠? 선약 실행 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편익은 최소의 편익입니다. 선약의 편익에서 5를 뺀 게 아니죠. 4를 빼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4를 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원이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선약의 편익이 0이라면 부서원은 회식 참석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약의 편익이 0이면은 당연히 회식 참석하겠죠. 이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 되게 쉽게 풀리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옆에서 쓰시면은요,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내용이에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직원 채용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접수 확인했죠? 자, 요렇게 생긴 거는 경력이래요. 그러면 경력직은 뭐를 볼까요? 직무능력 검사를 보죠. 옆에 쓰세요. 경력직은 직무능력 검사를 본대요. 오케이. 직무능력 검사를 보는 거고요. 같이 겹치는 건 없어요. 신입은 뭘 봅니까? 서류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신입은 서류 심사를 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인턴은 학업 성적 검사를 한대요. 인턴은 학업 성적 검사를 한대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서 합격 여부를 통지하는데 신입은 서류 심사 다음에 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능력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서류 심사 다음에 직무능력 검사까지 하고 난 뒤에 합격 여부 통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직원 채용 절차에서 중도 탈락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류 심사하고 나서 중도 탈락자 없이 서류 심사하고 직무능력 검사하고 합격 여부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원 유형별 접수 건수를 보시면은 여기가 20건이 되는 거고요. 경력이 18건이 되는 거고 여기가 16건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신입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단계별 한 건당 처리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접수 확인 비용은 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 이거는 이제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류 심사가 2,000원이야. 서류 심사가 2,000원이야.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직무능력 검사는 1,000원이에요. 직무능력 검사는 1,000원이에요. 학업성적 검사는 1,500원이에요. 1,500원. 합격 여부 통지는 400원이니까 자, 봅시다. 이제 경력 직원 채용 절차는 직무능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이거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딱 보시면은 경력의 직원 채용 절차는 직무능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직원 채용 절차에서 신입 유형만이 유일하게 서류 심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접수 건수가 제일 높은 지원 유형의 채용 절차에는 접수 건수가 제일 높은 지원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딥니까? 신입이죠. 학업 성적 심사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이건 인턴이니까 답은 3번이 나오는 거네요. 되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료 해석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자료 해석 부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만 해주면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푸는 거예요.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푸는데 옆에 글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글을 적어 보시면은 아주 쉽게 나만의 표를 만들자라는 거죠. 나만의 표를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언어 유추평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팽창하다 수축하다 뭡니까? 이건 그냥 반의어 관계거든요. 반의어 관계니까 비우다 채우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0.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다 수축하다 반의어. 그럼 반의어 채우니까 비우다니까 그냥 채우다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 요런 유형의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푸시면 돼요. 자, 1번 봅시다. 요거 언어 추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언어 추리는 화살표를 하든 표를 만들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A, B, C, D, E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요렇게 갑시다.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면은 자, A, B 중 최소 한 명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대요. 자, A가 참석하면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A가 참석하면 당연히 C도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불참하면 그죠? D도 불참해야 된다라는 거 나왔죠. 그죠? 자, C가 참석했네요. 그러면은 D, E 중 최소 한 명은 참석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요 경우의 수에서는 D가 뭐 했습니까? 불참했죠. 그러니까 E는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런 것들이고 맨 마지막에 딱 보시면 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E가 불참하면 C는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E가 불참하면 C는 참석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D, E 둘 중에 한 명은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C가 참석했으니까 A는 참석해야 됩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D가 불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대우 뭡니까? D가 참석하면 B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대우죠. 그러면은 D가 참석하려면은 D가 참석하면 B가 참석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이외에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B 참석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 A가 참석한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참석한 경우 있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 하나 더 나오죠. 그렇지. 하나 더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A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A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은 B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죠. B가 참석하면 B가
A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C가 참석하지 않으면 A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C는 불참해도 되죠. 그죠? C가 불참해도 되죠. 그 다음에 C가 불참했으니까 D2 중 최소 한 명은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가 불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E가 불참하면 C는 참석해야 된다라는 말은 C가 불참하면 E는 참석해야 된다라는 말로 대우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D가 모두 참석하면 B는 불참해야 되는데 D가 참석하면은 이게 참석했으니까 D는 어때요? 참석 안 하겠죠? 모두 다 참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다음 제약 조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최소 위원과 최대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다 따져봤죠. A가 참석했을 경우, 둘 다 참석했을 경우, B만 참석했을 경우 다 따져봤죠. 그러면 다 따져봤으니까 최대는 몇 명? 모두 다 참석했던 4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뭡니까? B가 참석하는 2명이 되는 거죠. 그럼 답 찾아보세요.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준비해온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명심 또 명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롯데 문제 어땠습니까? 롯데 문제 그리 어렵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유출을 할 때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다 따지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직무적성 검사는요, 시간 싸움입니다. 어떻게 빨리 푸느냐, 요런 나만의 요령을 잡아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취업을 하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